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분 한 분께서 강소연 PD님 고등학생 같아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었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 91년생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네요. 네. 카메라가 멀리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디저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진행자님 탕후루 드셔보셨을까요? 아니요. 아, 저도 사실 단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 유행 거의 끝물쯤 작년 말쯤에 처음 먹어봤는데 네. 이제는 탕후루도 그냥 탕후루로 먹는 게 아니라 탕후루 빙수로도 먹고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서이브 씨가 부른 마라탕후루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게 또 엄청난 맞아요. 네, 히트를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라탕 먹고 탕후루 이게 노래까지 나올 만큼 탕후루가 정말 엄청난 국민 간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탕후루도 조금 시들해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SNS 입소문을 통해서 그 디저트 유행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디저트 유행의 주기가 빨리 진행되고 짧아지면서 편의점이나 백화점 업계도 디저트 유행 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요즘 세대 디저트 얘기를 해보려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네요. 요즘 가장 유행한다고 할 수 있는 디저트는 뭐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로 사진도 같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두바이 초콜릿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올해 상반기부터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아는 동생이랑 같이 집에 가서 놀다가 내가 뭐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그랬더니 이거를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먹어봤는데 그 요거트가 생각보다 달지 않고 맛있고 또 그 벌꿀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랑 요거트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먹고 왔는데 그 요거트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꿀, 그래놀라, 시리얼 같은 토핑을 자유롭게 골라서 조합해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토핑 레시피 이런 거를 추천하면서 또 유행을 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건강을 위한 한 끼 대용 식사처럼 여겨지고 있어가지고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 이것도 지금 엄청 인기인데요. 네. 품절 대란이 났다고 해요. 이 초콜릿도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도부터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그 심지어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 허니버터칩 대란 사태 났었던 그런 느낌인데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엔서인 마리아 베하라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틱톡 SNS에 두바이 초콜릿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고요. 이 영상이 현재 조회수 6,5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원조 초콜릿은 아랍에미리트의 한 업체가 만들었는데 그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하지만 초록색으로 생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랑 그 중동식 면이 있대요. 소면같이 생긴 네. 좀 이렇게 좀 더 소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 카다이프라는 걸 섞어서 만든 초콜릿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구하기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직접 만드는 레시피도 공유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편의점 업체는 이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6일에 출시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초도 물량 20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 가격이 4,000원인데 네. 뭐 초콜릿 치고는 비싼 편인 것 같기도 한데 20만 개가 하루 만에 소진됐다고 하니까 또 엄청난 인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는 이 직장 동료분이 두바이 경유를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거를 사다 주셨는데 네. 그래서 엄청 감사하게 먹었는데 되게 꾸덕하고 사실 이 그 피스타치오 맛은 아니었긴 했지만 엄청 꾸덕하고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호하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두바이 초콜릿. 근데 한때는 탕후루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자를 내려놓은 것 같은데 이런 디저트류들이 유행이 참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탕후루 가게 그냥 거리 건너 거리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하루 평균 두 곳씩 폐업 중이라고 합니다. 인기 절정을 찍고 이젠 좀 시들해지는 분위기인데요.
1년도 좀 안 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디저트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2016년에 대왕 카스테라 혹시 기억하시는지? 기억나죠. 네. 그때도 이게 카스테라 가게들이 엄청 생겼다가 한 고발 프로가 재료 논란을 제기한 이후에 인기가 좀 식었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대왕 카스테라가 아마 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벌집 아이스크림, 허니버터칩, 소금빵, 크로플 다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최근 또 유행했던 디저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얼마 전부터 약과나 한과 디저트가 젊은 세대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유명한 약과 판매점은 그 약과와 티켓팅의 합성어인 약케팅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유행을 했고요. 네. 그 이 인기를 타고 개성주악이라는 한과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개성 전통 한과라고 하는데 찹쌀에 막걸리를 넣고 발효 반죽해서 기름에 튀긴 떡이라고 해요. 동그랗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작은 도넛 같기도 하고 약간 미니 사과처럼 씹기도 한데 씹으면 겉은 약간 바삭하고 안에는 생강즙청이 들어있어서 즙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이걸 드셔보시고 즙이 주악 나와서 개성 주악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조약돌을 닮게 생겨서 개성 주악이라는 말이 생겼대요. 그래서 네. 제가 진행자분 한번 보시라고 드셔보시라고 이 개성 주악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와. ASMR이라도 아, 잠시 한 입 드셔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먹어도 되나요? 네, 우리 저희는- 청취자분들 진짜 드시고 싶으실 텐데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개성주악 무슨 맛인가? 어떤가요? 달아요. 달고요. 굉장히 달아요. 뭔가 쫙 나오긴 하네요. 네. 개성 주악 나오는데 저는 사실 단 걸 잘 못 먹어서 처음 먹었을 땐 너무 독특한 맛이다. 겉에는 네. 좀 쫄깃한데 안에서 이게 즙이 쫙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한 맛이다.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로 먹다 보니까 그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거든요. 샤인머스켓 같은 게 올라가 있는 종류도 있었고 참외나 곶감, 누텔라 올린 버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켓을 좋아해서 그걸 먹어봤는데 이 두 개째 먹다 보니까 살짝 힘들더라고요. 너무 두 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두 개는 저는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2,500원. 지금 드신 게 2,500원짜리고 그리고 그 뭔가 특별한 토핑이 올라가 있는 건 3,700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제가 어저께 방문했던 매장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뭐라 해야 되지 개성주악들을 먹고 네. 있는 젊은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정님이 네. 아나운서님 입에 안 맞으신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요? 저 젊은이 아닌가 봐요. 아니 다 취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설곤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예전에 여기 근무하셨던 권예지 PD님의 최애 간식 중 하나였다 하는데 네. 그 요즘에 이렇게 유행했던 중국 간식이에요. 곤약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마라탕이나 탕후루처럼 요즘에 좀 중국 간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곤약 간식으로 맛이 마라맛 포함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라맛이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이것도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특히 그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걸 씹다 보면 약간 비주얼로 봤을 때는 오징어나 문어 같은 거를 좀 잘라놓은 느낌이 나는데 씹으면 오징어 느낌은 아니고 살짝 곤약면 씹는 느낌이 나고 네. 조금 이렇게 막 씹다 보면 그 라면 생으로 부셔서 스프 뿌려 먹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인이신 분들은 좀 주류랑 곁들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났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마라맛을 한번 선물을 받아서 외국 버전을 먹었었는데 그거는 마라 향이 너무 세서 솔직히 다 먹질 못했는데 네. 이 향라 맛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들 가운데서 강 PD가 찜해놓은 디저트도 있어요? 올 여름에 빙수 대신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있는데요. 아사이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원래는 브라질 디저트라고 해요.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아사이베리랑 바나나, 딸기 같은 걸 갈고 그 위에 견과류나 꿀, 그래놀라 같은 걸 토핑으로 얹어 먹는 간식인데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하게 내 맘대로 조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마 이런 걸 좋아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합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이게 또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 사실 브라질에서 유행했다고 듣기보단 저는 그 미국 약간 캘리포니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유럽, 호주 같은 서구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막 전문 매장이 생기면서 인기를 끌었다가 좀 주춤을 해졌다가 최근에 팝업 스토어로 굉장히 유명한 세계 1위 아시아볼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다시 유행을 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15년도에 가로수길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맛있었어요. 좋아해요. 역시 취향이 세련되십니다. 근데 우리 강 PD는 발 빠르게 먹어봤을 것 같은데 왜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게 요 근처에 그 더현대에서도 팝업 스토어가 열렸었고 네. 판교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7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뒤늦게 이제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팝업 스토어가.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줄이 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매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가 문이 닫은 상태여서 오픈런을 하려고 10시 반에 맞춰서 갔는데 먹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매장 들어오면 제가 사줄게요. 같이 감사합니다. 가요. 역시 최고. 그런데 앞서 얘기한 디저트와는 좀 다른 계열이잖아요. 요즘 아사이볼이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이 재료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한국에 들어온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울과 스무디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무디는 이제 선택한 재료들을 다 갈아주는 거고 보울은 그냥 겹겹이 이렇게 재료를 쌓아서 주는 건데 보통 보울들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작은 것부터 클래식, 웍스, 디오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이 위에 그래놀라, 카카오 닙스, 해바라기 씨 같은 종류의 토핑부터 후레쉬 스트로베리, 바나나, 청양 구기자 같은 과일까지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서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먹는 메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먹어보지는 못해서 후기를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네. 여성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행자분도 그렇고 저희 팀장님도 최근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상큼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사이볼이라 그래서 좀 시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베리류라. 근데 시지 않고 상큼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여름에 딱인 것 같은 게 좀 시원해요. 먹으면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얼음도 갈려 있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샤벳 같은 샤베트. 느낌이 좀 있죠. 꼭 먹어보고 싶네요. 저희 팀장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근데 제가 어떤 남성분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는 미국에서 먹었다는 남성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자기 기준에는 너무 쉬었다. 그리고 배가 안 찼다. 이걸 여성분들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하는데 자기는 배가 안 차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단점으로 이제 후기가 올라오는 건 너무 비싸다. 되게 작은 컵인데 막 2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 돈 주고 먹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요거트도 그렇고 아사이볼도 그렇고 건강식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강에 좋을지 궁금해요. 이게 탕후루 때 아이들이 특히 많이 먹다 보니까 당 과다 섭취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이 좀 부각이 돼서 아무래도 요거트랑 아사이볼이 유행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좀 그런 반대적인 면을 부각해서가 아닐까도 싶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아사이볼의 주재료인 아사이베리에는 비타민C,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양제를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베리류가 죄다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블루베리. 그러니까 아마 아사이베리도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디저트로 판매가 보통 되니까 맛있는 건 보통 당이 많이 들어가고 칼로리가 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판매용 아사이볼에는 꿀이나 밀크 파우더, 그래놀라 같은 게 들어가서 당 함유량과 열량이 또 높다고도 하고요.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보다는 저당이긴 하지만
추가하는 토핑들이 뭐 초콜릿 이런 거 들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칼로리가 슉 높아지니까 또 토핑들에 따라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저희 그 막내 PD, 소민 PD 같은 경우에도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먹거든요. 그릭 요거트를.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회사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분조분 먹거든요. 그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면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사히볼도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다른 디저트들 같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사히볼 유행이 끝나면 뭐가 등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유행에 따라서 디저트를 즐기고 있는 강 PD가 생각했을 때는 디저트 유행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뀐다고 봐요? 아무래도 SNS가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런 소비를 디토 소비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 인플루언서가 트렌드를 이끄는 현상을 칭하는 말인데 그 뉴진스 노래 제목에도 있듯이 디토는 나도라는 뜻인데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인물이 추천을 하면 그 제품을 따라서 구매하는 소비 방식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뭐 입는 제품, 협찬하거나 뭐 홍보하는 제품들을 따라서 뭐 사거나 소비하는 게 많긴 했는데 특히 요즘에 이게 부각되는 이유는 워낙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디저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인플루언서가 콘텐츠를 만들기에 값싸고 좋은 소재라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디저트는 예쁘게 생겼고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호텔 리뷰를 한다던가 IT 제품 리뷰를 한다 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가기도 그렇네요. 어렵고. 근데 디저트는 사실 뭐 그 호텔 망고 빙수 한때 또 유행했었잖아요. 아무리 비싸봐야 10만 원. 초콜릿이나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내로 살 수 있고 또 뭐 품을 좀 들이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인플루언서들이 디저트를 좀 콘텐츠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유튜브만 봐도 먹방 쇼츠들이 쏟아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디저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요즘 사람들의 니즈와 비교적 싼 유행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취향을 좀 저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디저트 유행 재밌기도 한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 탕후루 유행 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꽃이 그 쓰레기 나오는 문제부터 거기에 또 꼬이는 벌레들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이제 유행을 타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당 섭취가 과다해가지고 그것도 건강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지금 두바이 초콜릿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또 만드는 레시피가 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초콜릿을 중탕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뭐 그런 염려도 네. 좀 되고 그 약과나 뭐 그런 이런 뭔가 한과 같은 한과 디저트 경우도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먹어보면 굉장히 달아서 뭐 그런 것도 좀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디저트들이 다 달콤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행이 한철 장사다 보니 인기가 끝나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창업하실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몇 달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유행하는 한 유명한 싱가포르 커피 브랜드 있어요. 그리고 티 브랜드도 있고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이게 그 마케팅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알고 보면 2000년대, 2010년대에 이제 나타난 굉장히 이제 최신 브랜드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 역사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좀 모르고 그냥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스몰 럭셔리를 구매하는 느낌으로 산다면 충동적으로 좀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이게 뭐 본인이 즐겁고 뭐 콘텐츠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알고 먹는 거랑 또 모르고 먹는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마케팅에 좀 이용되기보다는 정말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디저트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PD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디저트 있어요? 저는 좀 이제 요새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건강 챙기면서 영양제도 많이 먹는데 이게 저는 영양을 제가 원하는 걸 영양제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디저트가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매일 먹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강 PD와 디저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강 PD가 직접 경험한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